나는 김 여사다. 사람들은 나를 착한 아내라고 불렀고 참는 여자로 기억했고 아무 말도 못하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맞다. 나는 30년을 참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무도 몰랐다. 나는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 억울해서 잠 못 이룬 밤이 몇 번이냐고요? 글쎄요. 이제는 숫자 세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이불 끝을 꼭 쥐고 있으면 그 인간이 했던 말들이 꼭 귀에 다시 들리거든요. 내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돈은 내가 버는 거야. 주는 대로 먹고 살아. 말 맞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더 밟힐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 남편은요, 바람 피우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능력이라고 여겼죠. 출장이라고 나가서 이틀 사흘 연락이 안 되는 날도 있었고 새벽에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벗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잔소리 좀 하지 마. 와이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도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 싸우는 소리 들릴까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진작 이혼 안 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들. 아빠 없는 집에서 아이들이 고개 숙이고 살까봐. 그래서 나는 모욕을 삼켰고 외로움을 삼켰고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말벌은 돈 숨기는 방식, 전화 받을 때 표정이 바뀌는 순간까지. 그날 아침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은퇴 날. 그 인간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차렸습니다. 미역국도 아니고 축하상도 아니고 그냥 늘 먹던 밥. 그런데 식탁에 앉자마자 그 인간이 봉투 하나를 꺼내더군요. 탁.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 그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퇴직금 절반 줄게. 조용히 나가. 난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말 번역하면 이거였습니다. 내 연녀랑 살 거니까. 너는 짐 싸서 꺼져라.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 인간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가 그거였던 겁니다. 이상하죠. 그 순간 눈물이 안 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할 텐데. 오히려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웃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말했죠.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해요. 그 인간의 얼굴이 잠깐 굳는 걸 봤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만만하네. 그날 밤 그 인간은 코 골며 잤고 나는 거실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지난 10년간 모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륜 증거, 숨겨둔 돈, 그리고 그 인간이 절대 잊고 있었던 치명적인 실수.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겠지.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나는 알아. 오늘이 당신 인생의 장례식이라는 걸.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이었습니다. 그 인간 사업이 크게 흔들리던 때였죠.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술 냄새보다 불안한 숨이 먼저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인간이 처음으로 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그 인간이 여보라고 부른 건 그날이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말을 돌려가며 설명했지만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세금 문제, 사업하면서 피해야 할 걸 피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이제 국세청 눈에 슬슬 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집이랑 상가를 잠깐 당신 명의로 돌려놓자. 당신 믿어서 그러는 거야. 믿어서?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인간은 나를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만 살고 싶었던 것뿐이죠. 나는 그때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 인간은 눈을 피하며 말했죠. 설마 그런 일까지 가겠어? 형식상 그런 거야. 형식. 그래요. 형식이었죠. 하지만 그 형식이 훗날 그 인간 목을 조를 줄은 본인만 몰랐습니다.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전과 같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바보처럼 참고만 사는 여자? 아니요. 나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이 언제 돈을 빼갔는지, 누구랑 통화하면 목소리가 달라지는지, 카드 명세서에 찍힌 이상한 금액들, 그리고 여자 이름들. 그 인간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조용했으니까요. 사람들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머리가 좋을 거라고요. 아니요. 늘 같은 패턴입니다. 같은 ATM, 같은 날짜, 같은 금액대. 그리고 같은 여자. 나는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마치 퍼즐 맞추듯. 그 인간이 나를 무시한 덕분에 나는 더 오래,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집, 상가, 보험, 서류상으로는 이미 내 이름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잠깐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잠깐을 영원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불륜 증거, 사진, 통화 기록, 문자. 나는 한 번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었으니까. 복수는요, 빠르면 실패합니다. 그 인간이 은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구나. 퇴직금. 30년을 버틴 이유가 바로 그 단어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여전히 나를 얕잡아 봤습니다. 어차피 집 지키던 여자, 돈은 내가 쥐고 있다. 그 오만함이 내 편이 될 줄도 모르고요. 이혼 서류를 받기. 몇 달 전부터 나는 혼자 조용히 법률 상담을 다녔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가압류, 그리고 퇴직금. 상담사가 묻더군요. 남편 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요, 거의 다 제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판은 이미 끝났다는 걸. 그 인간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에 인생 바쳤어. 퇴직금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야. 그건 내 노후야. 맞습니다. 퇴직금은 그 인간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래서 더 웃겼습니다. 그 돈이 내 손이 아니라 법원의 손으로 묶일 거라는 걸 전혀 상상도 못했다는 게요. 이혼 서류를 내밀던 주였습니다. 그 인간은 이미 마음이 딴 데 가 있었죠.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마지막까지 연기했습니다. 아침엔 밥을 차려줬고 저녁엔 피곤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가장 방심했을 때
끝내야 했으니까요. 내가 준비한 건 거창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그것도 아주 단순한 한 장이었죠. 퇴직금 가압류 신청서, 불륜 증거, 재산 은닉 정황, 이혼 소송 예정 사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그 인간은 회사 인사팀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죠. 인사팀 직원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 나왔습니다. 박님, 퇴직금 관련해서 확인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겠죠.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가 와서요. 나는 아직도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얼굴, 그 다음엔 분노, 그리고 마지막엔 공포. 그 인간은 전화기를 쥔 손을 떨면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인간은 전화를 끊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내가 뭘 한 거야? 나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덧붙였죠. 당신이 나한테 한 것들에 대한 정리야. 그 인간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그 인간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내 연녀였습니다. 나는 스피커폰을 켜달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퇴직금 없다며? 집은 또 왜 당신 명의가 아니야? 나는 그제야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알았습니다. 사랑? 아니요. 계산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정리 중이다. 곧 해결된다. 하지만 여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는 끊겼고 다시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번호는 바뀌었고 메신저는 차단됐습니다. 그 인간이 전 재산이라 믿었던 여자마저 그를 버린 겁니다. 그 인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몰랐겠지.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인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믿고 있던 건 퇴직금이었지.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진짜 잃을 건 이제부터야. 퇴직금 가압류 통보를 받은 날 밤 그 인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오고 물컵을 들었다 놨다 하며 계속 중얼거렸죠. 이건 말이 안 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리 없어. 나는 안방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내가 그토록 익숙했던 무시하던 눈빛 대신 두려움을 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했고 국을 데웠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 인간은 밤새 늙어버린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취소해야 해? 그 인간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짐 챙길 필요 없어. 그 인간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자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미 다 해놨어. 현관 앞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박스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인생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인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야.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 잠시 멈추고 아주 또렷하게 덧붙였죠. 여긴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제 내 집이야. 그 인간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 나온다는 표정이 그런 거더군요. 그 인간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여기서 나가면 난 갈 데가 없어.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 그날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통쾌하게 복수했다. 아니요. 나는 그 인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대로 했고 기록한 걸 꺼냈고 내 몫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 인간을 망친 건 내 분노가 아니라 그 인간이 스스로 쌓아온 삶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고 나중엔 자식들 이름까지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러지 마. 그 말 한마디로 나는 충분했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 돈으로 샀던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으며 조용한 노후를 준비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햇빛이 드는 거실에 앉아 아무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 인간에게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가 옵니다.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는 말을 쉽게 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압니다. 인과응보는 누가 대신 내려주는 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인생을 자기가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나는 오늘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오늘도 자기 인생을 견디고 있겠죠. 그게 우리가 받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죠. 하지만 참는 동안 기록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기 몫은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